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6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물론 핵실험이 몇 날 며칠 간단히 준비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니겠습니다만 오비일학이라고 돌리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게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이상한 게 좀 남습니다. 남북한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거나 기막힌 북풍 이런 말들 그냥 하는 말만은 결코 아니지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이른바 북풍을 통해서 북측이 얻는 건 뭘까요? 한편 오늘 북한의 지진 현상 포착 순서는 유럽 지진센터, 중국 지진센터, 미국 지질조사국 그리고 한국 기상청 순서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우리가 가장 늦었습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북한의 지진 현상은 오전 10시 30분 01초에 일어났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은 진도 규모를 각각 5.1과 4.9로 첫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4.8이었다고 오후 2시경 최종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진앙지의 깊이를 0km라고 발표, 지표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한 것임을 가장 먼저 시사했습니다. 즉 중국의 첫 보도가 빠르기도 했고 첫 포착이 정확하기도 했고 빠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청은 왜 이런 것을 잘 몰랐는지 그런 것도 차분히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바다바람 함께 자라온 새콤달콤 쌉싸름한 세상의 맛, 자연과 어우러진 탐나 제조의 성과, 새해 발걸음 힘내십시오 인사드립니다. 감귤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 세상 향해 가는 님들 주문 희망합니다. 010-8936-4705 010-8936-4705 곰바부.net gombabo.net gombabo.net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 그것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매우 전격적이고 북한의 발표가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 지금 사실 여부를 판단할 그런 정보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 전격성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요. 하지만 오늘 북한의 발표가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동북아 질서에 또 한 번 상당한 경랑이 예고된다. 그리고 그동안 얘기되었던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이 단계를 지나서 넘어서 수소폭탄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국면 또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자, 이 관련 위주로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의 전격적인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 우선 북한의 주장 내용 요약해 볼까요? 북한은 오늘 낮 12시 30분 조선중앙TV의 중대 보도를 통해서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서 주체 105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 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했고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방대한 각종 핵살인 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준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적 권리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전과 달리 이번 핵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과거 1에서 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8.25 합의로 조성됐던 남북 간 대화 분위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데요. 북한이 UN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반발해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인공지진의 규모로 추산하면 3차 핵실험 때보다 작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의 주장대로 완전한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했다기보다는 그 전 단계인 증폭 핵 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 당국은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것 같고요. 이 시간 현재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3번의 핵실험 폭발력보다는 조금 인공지진 규모로 환산해서 따지면 조금 작아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오늘 뉴스 행간에서 조금 더 이 관련 다른 정보들 그리고 다른 분석들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 제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국제 공조 이런 것들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국정원에서는 그 위력이 작아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소폭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에 대해서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하는데 측정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은 지난번 3차 핵실험의 위력은 7.9킬로톤, 지진파 규모는 4.9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위력이 6.0킬로톤, 지진파는 4.8로 더 작게 나왔다면서 수소폭탄은 위력이 수백 톤이 돼야 하고 실패해도 수십 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도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그 핵실험 후의 방사능 이런 건데 동해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군요. 한편 오늘 오전 10시 반,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이제 포착이 됐고 얼마 뒤에 북한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아시아 각국의 증권시장, 국제금융시장 당연히 영향을 받을 만한 토픽입니다. 외환시장 등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아시아 증시가 낙폭을 줄인 끝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돌발 악재로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원화 환율은 치솟은 반면에 엔화 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일본 도쿄 증시의 니케이 평균 주가는 어제보다 0.99% 하락한 18,191.32에 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올해 첫 개장일 3% 이상 떨어진 뒤 사흘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증시 첫날부터 중국발 악재 겹치더니 오늘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까지 겹치면서 연일 악조건, 악재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폭은 상당히 예상보다는 작은 것 같고 우리 국내 금융당국이나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리들도 북핵 돌발 요인은 어느 정도 내성, 면역 효과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더군요. 자, 국제사회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입니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오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이날 실험이 현지 시간으로 심야에 이루어졌음에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논평에 요청해 현재로서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북한 발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도 규탄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7일 오전,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 오전 1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 7일 새벽 1시에 열릴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가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이 당국자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게 될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면서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경제 관련 몇 가지 소식 짚어볼까요? 한국은행이 앞으로 우리 연평균 잠재 성장률이 3.0에서 한 3.2% 정도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그런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강환구 한국은행 모형개발팀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분석법 등 다양한 모형을 활용해서 2015년에서 2018년 잠재 성장률을 연평균 3.0에서 3.2%로 추산했다고 밝혔는데요. 잠재 성장률은 2001년에서 2005년에는 4.8에서 5.2%에서 2006년에서 2010년에는 3.8%까지 떨어졌고 2010년에서 2014년에는 3.2%에서 3.4%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이기는 한데 제2금융권의 빚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 회복이 빨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연체 없이 잘 갚으면은 신용등급 회복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집니다. 소액 연체자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회복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이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선된 신용평가 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먼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 상승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메르스 사태 후속 대책의 일환일 텐데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감염법 확산 방지책 새로운 게 몇 가지 생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가 방역 체계를 흔드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대응하는 역학조사관의 권한이 강화되며 관련 정보가 신속히 공개되는 것인데요. 오늘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후속 대책 가운데 핵심인 개정
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서 역학조사관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 현장에서 관련 조치를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요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뭐 이런 거가 전조증상이나 예고를 할 리는 만무하지만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 예. 뭐 시기적으로 해도 바뀌고 자기들 내부 다 잡는 용도 있을 거고, 예. 또 5월달로 5월이든가요? 제7차 뭐 당대회 예, 뭐 당대. 이런 것도 5월이요. 있긴 한데, 또 우리 측도 요즘 복잡한 거니까, 예. 우리 뉴스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슨 북풍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연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 핵실험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미칠 영향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게 북풍 아니야라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북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선거가 100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 영향을 미치기에 물론 이제 오늘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종편을 보신 분들은요, 전쟁 나는 줄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온갖 북한 문제 전문가들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정편에서는 그런 말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예전에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3일만 참아준다면 뭐 이런 식의 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3일 참아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북으로 쳐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 그래요? 예. 전 그게 중앙일보에 딱 실리는 거 보고 그랬어요?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뉘앙스만 다를 뿐이지 지금 종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휴, 3일만 잡아달라? 예. 난 무슨 이승만 대통령 본 줄 알았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경제력도 강하고 막 하니까
국민들의 불편함을 3일만 좀 참아달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뉘앙스만 다르지 지금 사실 그 종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식의 얘기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결 구도만 있고 여기를 통해서 취하는 이득만 남아있지 뭐 인명이 살상되고 피해가 극대화되면서 평화적인 통일이라든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니, 지난번에 민중 걸기 대회인가 그때는 또 어떤 평론가라는 사람이 그 위수령 오는 그랬대. 그 사람이 또 오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모든 부분에. 그래서 왜냐하면 연예인 뉴스까지 나오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종편이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우리 애청자들이. 일반 시민들이요? 일반 시민들이. 다 그런 거 감안해서 구분하실 거예요, 이제. 구분하시겠죠. 예. 근데 어쨌든 기본 전제를 두자면요. 그러니까 들을 내용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은 현재 남한의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프로세스에 맞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저건 명백하게 정치 행위니까요. 4월 총선과는 무관하게 석 달 거의 100일 가까이 떨어진 시점에서 나온 거라서 직접적인 북풍은 아닐 걸로 본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대북 적대 정책을 뭐 미국이 행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특히 이제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TV조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한미일 안보 동맹을 통해서 네.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끼워 넣냐면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 합의 부분이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북한 핵실험하고 무슨 상관? 그러니까 그거죠. 북한을 핵실험하는 엄중한 안보 위기 시기에 일본과 손을 맞잡기 위해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TV조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핵실험하면 일본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대요? 현재 일본의 안보법 그 상황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북한으로 쳐들어가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무슨 소린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보법 통과시키면서요. 예. 일본이 그러니까 북한으로 자기들이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건 아니고요. 일본이 북한을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맞서서 싸울지도 모르고 하니까 아무튼 그 위안부 성노예 그 협상 그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뭐 그렇죠. 이런 논지를 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몰고 가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 정치에 근저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냐면은 이미 북에서 총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뭐 하면은 일단 한국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감안해서 들으시긴 하겠지만 마음은 이미 피난민 정서 부산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에 비해서는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것은 뭐 감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예민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이 진짜 위기냐 아니냐를 시장은 판단한다는 거죠. 예. 오늘 금융시장 1920회에서 마쳤습니다. 어제 그 마지노선이요. 맞습니다. 1910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1930까지 첫날 올라갔는데. 쫙 빠졌던 게 1910까지 빠졌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 반등해서 30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핵실험하고 전쟁 날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1920에서 버텼다는 거죠. 예. 1925.43으로 끝났군요. 코스피 지수가. 이건 뭐냐면은 시장은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커다란 악재가 된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악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시장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이득을 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울고 먹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잘 지켜봐야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건은 4월 총선과는 아직도 한 100일 가까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총선을 의식한 무슨 뭐 이른바 북풍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분석인데 이른바 우리가 여기서는 북풍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동안 몇 번 있어 왔고 정말 왜 해필 그 타이밍에 이런 거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북풍이 북한 측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북풍이라고 하는 건 북에서 몰려오는 바람이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정말 의도적으로 한다면 자기들에게도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익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냥 무관한 일정 원래 일정대로 하는 건데 일정의 프로세스대로 가는데 그거를 그 남측 일부 정치 세력에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우리 측의 주요한 일정과 타이밍상 공교롭게 겹칠 때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럼 그냥 그거야말로 공교로운 일치다. 이게 우리 최요한 평론가의 견해입니까? 저는 그것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니 꼭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는 의도적으로 그거 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이었었습니다. 뭐 그래서 남북이 적대적 공생 관계다. 적대적이긴 하지만 그 적대성을 통해서 또 공생하는 뭐가 있다면 공생이란 말 그대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렇죠. 뭔가 저쪽에도 생기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저쪽엔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내부 단결 효과? 뭐 이런 걸까? 아니면 외부의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내부의 체제를 다잡는 그런 이렇게 원 또는 투 쿠션 그런 효과일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핵실험 이거는 몇 날 며칠 몇 주일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의 치밀한 준비와 예비 실험 이런 끝에 그리고 실험했다가 실패로 끝나면은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는 최대 효과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짧게 짧은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야기는 오늘 실험은 그 수소탄이 아니라 시험 수소탄 그러니까 수소 폭탄을 축약시켰다라는 거죠. 그 전 단계 그래서 전 단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이미 3차 핵실험 이후부터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증폭 핵 분열탄 실험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더군요. 네,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이제 속속 전해지겠죠. 자, 국내 선거 총선 관련 얘기 좀 보십시다. 새누리당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구가 심상치 않다? 뭐 유승민 얘기입니까? 김부겸 후보가 뛰고 있는 곳 얘기입니까?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원래는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 대 배신자 프레임을 짰었죠. 참 이게 맞나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소위에서 청와대에서 그 미는 후보들 기존에 있었던 대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친박이 아닌 비박을 몰아내겠다라는 의도로 그걸 상징적으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배신자는 유승민 의원을 상징으로 하는 이제 소위 친박이 아닌 사람들, 멀어진 친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원래 청와대 그림은 그렇게 그렸는데요. 대구에서 작년 9월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구와 경주를 방문할 때 현역 의원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을 대동했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총선 때 명확한 그 시그널을 주는 것인데 이후에 대구의 분위기는 그렇답니다. 현역 의원을 교체하려면 적어도 현역 의원보다 좀 나은 인물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막대기를 갖다가 꽂아놔도 찍어줄 사람들이다라고 믿는 거냐? 뭐 굉장히 불쾌감까지 나온다는 복잡하다는 시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구 분들이 더군다나 쉽게 얘기해서 새누리당 텃밭이다 보니까 본선보다 경선이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진박끼리, 소위 해서 진실한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교통정리가 안 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다가 부채질을 한 것은 김부겸 전 의원이 김문수 지사를 전 지사를 실제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차이가 제법 크게 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선거 직전에 있었던 이런 여론조사는 진짜 바람이 불어봐야 알기 때문에 저는 안 믿으려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밀어냈던 유승민 의원이 지금 건재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봤을 때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청와대에서 의도했던 그 진박끼리 교통정리도 안 됐지만 진실한 사람 대 배신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보수들끼리에도 박근혜에 대해서 못해도 너무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의 상황에 대구 사람들 자존심 상해 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대구부터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벌써 레임덕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 짓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집권 4년 차에 힘이 다 빠진 대통령도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상황은요. 네. 지난 집권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다 살펴봐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뭘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저는 미래창조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성과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점점 이번에 이번에 국회에서 제발 5가지 법안 빨리 통과시키라 강조하고 있는 모양인데 스스로 무능하다 내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이번에 대구에서 버림받는다 그러면 자신들의 최대 지지 기반으로부터 이게 손을 놓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대구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네요. 예. 자, 지금 야권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 각자 영입하는데 온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그냥 크게 좀 거칠게 나눠보면 넓은 의미의 운동권 출신 사람들 그런 그룹으로 하나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 그룹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운동권 출신 대 전문가 그룹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마케팅 차원에서 좀 다른 점이 각인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대별하는 건요. 사실 이게 두부 잘라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별하는 건 예전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룹으로 친다면 86그룹이 되겠죠. 예. 그런 사람들 운동권을 대우해서 많이 데려다 썼죠. 실제로 총선에 출마를 시키고 당선도 시키고요. 예. 가장 첫 번째 인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2년도에 김민석 후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때 영등포 을이었고요. 그때 경제부총리인가 했던 굉장히 여권 내에서 파워가 있는 나웅배 후보를 몇백 배 차이로 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죠. 그때 인식이 이 젊은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운동권에 대한 인식은 이제 신선한 피, 새 피 수혈하자라고 해서 DJ가 영입한 젊은 피의 가장 최히트작이자 최대 성과 한참 그랬었었죠 그때.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그래서 민중당 출신들을 이렇게 그리고 손학규 교수를 했고 이쪽이라기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쪽에서는 더 정말 지금 이제 50대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인영, 우상호 이렇게 86그룹들의 핵심 멤버들 김민석 이렇게 추려서 김민석이 아니구나. 임종석 이렇게 추려서 실제로 했는데
네. 이게 올해부터는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걸 뭘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86그룹이 너무 무능했다. 네. 정치 외 다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운동권 하면서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소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룹들이 이제 프레임에 말렸다는 거죠. 운동권이면 괜히 과격할 것 같고, 운동권이면 뭔가 음흉한 것 같고, 예. 뭐 이런 언론 프레임에 말렸다. 그래서 지금 그 영향으로 지금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명망가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에 비해서는 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장에 이어서 김병관 외국장의장, 그리고 이수혁 육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그리고 이번엔 4호 영입 인사로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인 김선현 차병원 차의과대학교 교수를 영입을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이름이 생각나서 말씀 못 드렸어요. 이순재, 탤런트 이순재, 네. 강부자 다 국회의원 한 번씩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얼굴만 내세우고 의석수만 채웠지 뭐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순재 씨 얘기를 왜 하셨어요, 지금? 그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영입하는 인사들에 대한 정치력 검증이라든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다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의 정치에 대한 뭐 기본적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확인했는가? 그냥 이름 알려져 있고 얼굴 알려져 있으니까 의석수 하나 더 보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인재 영입할 때는 훨씬 더 압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청와대에서는 자기들 참모들까지 나눠줘야 되는데 외부에 줄 그거죠. 떡고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더 간절하다.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꼭 이 얘기를 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 얘기도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7시 반부터 국민TV로 생중계되는 생방송 쟁점 토론에서는 4.13 총선 조금 아직 굉장히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도 석 달 이상이지만 앞으로 변화될 곳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은 있으나 새해 들어서 조금 바뀐 기류 그리고 오늘 있었던 핵실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4.13 총선 전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이강윤의 오늘이 6시 반에 끝나고 그 1시간 뒤인 7시 30분부터 90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 김의겸 한결의 선임 기자, 그리고 광주에 출사표를 던진 김경진 전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편 이런 데 많이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장세환 전 의원, 여기는 천정배 신당 쪽을 대표할 만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사람의 패널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시간들이 되시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강윤 평론가님이 진행하시죠? 예. 한 가지만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죠? 86그룹의 철저한 무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들 하시는지. 예, 이분들은 다 능력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6, 586 계속 시대 나이가 먹어가면서 앞에 숫자가 바뀌었는데 이른바 386으로 시작했던 86그룹들의 평가?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능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869를 무능이다는 평가에 대해서 예. 패널들은 어떤 생각이시냐? 예. 순발력 참 좋으십니다. 저랑 지금 정가 산책하다가 제가 관련 꼭지에서 쟁점 토론 살짝이 홍보를 했더니 또 거기에 순발력이 질문까지 제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쟁점 토론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 현재의 호남 민심. 이 사람들, 호남 민심이 정권 교체하자는 겁니까? 정권 심판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의 주력군을 바꿔야겠다는 겁니까? 그동안의 제1야당은 회초리 좀 맞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까? 뭘로 읽어야 됩니까? 다 합치면요. 예. 뭔가 바꾸자입니다. 뭘 바꾸자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자는 거죠. 야당 주력군을 바꾸자는 거예요? 정권을 바꾸자는 거예요? 다 믹스돼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네. 현재 호남 민심 중에 여론주도층이 5, 60대 남성층인데. 호남의? 예. 네. 더불어민주당 포기하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강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 대신 지금 호남의 20, 30대 젊은층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한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 이렇게 이 과정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는 상황에 와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짝사랑을 했다. 이게 뭐 짝사랑을 했는데 짝사랑을 잘 받아줘야 되는데 잘 안 받아줬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류 그룹에서 네. 소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류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네. 인사들이라든지 호남 인사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홀대한 거 아니냐라는 서운한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예. 통치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감옥 간 사람들까지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노무현 정부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인데 거죠. DJ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예. DJ 정부 최대의 성과이자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 해빙 그리고 남북관계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기반인 햇빛 정책을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모욕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풀리지 않고 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소위 얘기해서 당 분열됐었던 난닝구 백바지 논쟁까지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직 의원들의 패권적 경향을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왜 그냥 선거 때는 아까도 김무성 의원이 어저께도 얘기하던데 이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야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을 때는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예. 화나도 화가 나는데 어디 풀 데 없는 이런 상황에서 대안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쏠리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딱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시간이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민심은 이렇지 않을까? 제가 들은 바로 인터뷰하고 전화하고 확인해보고 이런 바로는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무튼 호남 민심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많은 말이 오간 때도 없었는데 자칫 입방아
수준의 얘기들이 호남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아무개는 8분 만났고 아무개는 20분 가까이 만나줬고 뭐 따로 만나서는 무슨 얘기도 했다더라 하는데 또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할 정도면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들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경쟁이 아니라 키 줄이기 경쟁밖에들은 못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진짜 유치하더라고요. 그런 거야말로 구태정치 중에 구태정치가 아닌가 싶고 네,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들 많이 연출이 됩니다. 호남 민심 가지고 섣불리 왈가왈부하는 게 큰 결례라는 것 누구나 좀 인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